네,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순서로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전화로 연결을 해서요. 관련된 현안도 좀 들어보고요. 지금 전환길 강사와 그 부정선거 무제한 토론을 뭐 예정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 TV조선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무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을 다른 방송국하고 또 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더 의정활동 활약상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TV조선에서 이준석 대표와 전환길 강사 간 그 부정선거 관련된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가 내부 심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저희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제가 입장을 좀 여쭤보기는 좀 뭐 그렇습니다만 좀 여쭤볼게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사실 뭐 전환길 씨랑 토론을 이제 TV조선이 중계하기로 했던 거는 사실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게 전환길 씨가 이 귀국 이후에 하는 말들을 보면은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TV조선은 또 어쨌든 방송 심의를 받는 방송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요즘은 뭐 대한민국 없애고 건국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이런 내용이 무분별하게 이제 전파를 타게 되면은 TV조선이 지금 종편 재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 굉장히 TV조선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TV조선 측에서 이제 이거를 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른 방송사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그 내부 심의위원회에 관계된 사람도 아니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회사의 전체적인 통보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은 이 상황을 전에 들으시고 입장을 내셨어요. 그래서 토론 원칙을 재확인을 하셨는데, 공신력 있는 토론 환경이 조성되고 일대다 구도도 수용을 하겠다. 기본적인 입장이시죠. 그리고 무제한 끝장 토론 방식도 도입을 하겠다는 게 3대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건데, 현재 지금 접촉하고 있는 방송사가 혹시 있는지요? 실무진 쪽에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근데 TV조선 같은 곳에서도 부담을 느낀다고 하니, 이게 사실 방송 송출을 하는 곳에서는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 저희가 실무진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토론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유튜브 정이 안 되면 유튜브로도 뭐 중계를 하는 방향도 고민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전환길 씨가 생각하는 그런 유튜브 이런 게 아니라 방송사에서 운영한 유튜브라든지 최소한의 그 운영 능력과 공신력이 담보되는 곳으로 가야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천하람 원내대표가 저희 유병수의 강펀치에 출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한번 같이 나가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서 약간 뭐 섭섭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이 뭐 비슷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같이 나갈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뭐 어차피 1대4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천하람 의원도 지금 뭐 선거 준비 좀 바쁜데 저희가 굳이 뭐 지금 의원 중에 2명이 거기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쪽은 일단은 지금 짜여진 구도는 이준석 대표 1인, 그리고 저쪽은 전환길 강사와 한 4명 정도 1대4 토론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요 구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환길 씨는 뭐 계속 이제 요즘 반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 이제 저희 아버지 욕은 기본이고 뭐 거의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해 보이는 상태까지 간 것 같거든요. 네. 거기다 뭐 보니까 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이 많이 보여서 고소장이 더 들어갔어요 지금. 또 들어갔습니까? 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하버드 보내줬다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제가 하버드 원서 내고 간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그러니까 내용도 하나도 확인 안 하고 아무 말이나 지금 지르고 있어가지고. 네.
네,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토론회도 아닌데 예,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예, 부정선거에 중독된 분들 중에서 몇 분이라도 현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것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아니더라도 물론 부정선거도 옛날에 가세연이라는 것이 시작했지만은 네. 그 가세연이라는 곳이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돕겠다고 모금하고 책 팔고 뭐 컵 팔고 뭐 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수금할 거 다 해놓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10억 뜯으려다가 지금 이번에 무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저질 유튜버의 세계 그리고 이 사람들 자꾸 선동적이고 거짓말하면서 수금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근절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정선거 보세요. 지금 이 전환기 씨가 나오는 것도 웃긴 게 저는 민경욱, 황교안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다 봅니다. 이런 면에서. 이분들이 오히려 민경욱은 본인이 선거 나왔던 사람이고 당사자로서 이것이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사람이라면은 이런 공론의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근데 토론을 도망다니고 거절하고 무슨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되는 양 뭐 누구랑 하고 와라 뭐 이런 소리가 앉아 있고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이런 비겁하고 한편으로는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끊어내지 못하면 정상적인 담론이 자리지 못합니다. 여기.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 담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 좀 차치하고서라도 자, 이 선거의 공정성 그다음에 투표 관리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선관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좀 더 많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이라든가 평소에도 가지고 계시는 지론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정선거로 따진 처음에는 뭐 총체적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뭐 중국이 했고 뭐 문재인이 했고 이러다가 그거의 탈출구로서 찾아내는 것이 계속 이제 선거 관리가 부실이다, 부실 선거는 있지 않냐 이러면서 명맥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자꾸 뭐 대만식 수개편 이거 내용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이걸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유튜브에 모여가지고 그냥 부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도 한번 여쭤볼게요. 전화가 연결이 됐으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오찬회동을 약속을 했다가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예, 뭐 당연한 결정이라는 뭐 쪽도 있고 아쉽다. 가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도 비판도 있는데 자,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웬만하면 사람이 만나는 자리는 회피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근데 뭐 장동혁 대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뭐 정치인 개인의 선택에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뭐 장소는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야당 대표가 거절한 모양새가 돼버린 거는 뭐 이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득은 아닐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뭐 어떤 얘기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제안을 받았었다면 이준석 대표는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워낙 현안이 많다 보니까요. 뭐 부동산 문제부터 실제로 지금 뭐 4심제 도입하려고 저렇게 난리치는 것부터 해서 이거 다 할 말하고 나와가지고 언론에 무슨 말 했다고 얘기하겠죠. 자, 안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이 사실상의 사심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언론에서도요. 자, 이 부분 밀어붙였어요. 민주당이. 밀어붙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3세판 하고 나가지고 재판에 질 것 같으니까 한 판 더 하려고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력자에게는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넘어가지고 또 한 번의 시간 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당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 뭐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까지도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의원이 162명인데 여기에 8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모임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뭐 대통령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냐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퇴임 후든 언제든지 간에 그걸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어떤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아서 거기에 그런 의지에 복무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요. 김용 씨 2심까지 징역 예. 징역 5년인가요? 추징금 6억 7천만 원 선고받은 김용 씨가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예.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온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현역 의원은 50여 명이 갔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갔고요. 예. 자, 당대표 갔고요. 당대표는 용의 눈물을 닦아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김용이다 뭐 이러고 김용을 위해서 우리가 김용이 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치면은 무슨 뭐 흔히 그 십상시라고 하는 비서관들이 뭐 북콘서트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은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는 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희한한 광경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여기에요. 대담을 하는데 말입니다. 네.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민주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 예. 현직 의원 한 4분하고 이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의원과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가서 행사장을 찾은 것도 모자라서 대담을 했습니다. 김용 씨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를 좀 넘지 않았나. 이게 면접을 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기도 해요. 저는 뭐 그냥 가치가 없는 그냥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치가 저는 없다. 아. 예, 너무 우리가 그런 걸 오히려 김용이라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번 가볍게 비판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 안에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기에는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돼서 뭐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도 그때마다 이렇게 이준석만의 해법을 제시를 했었어요. 예. 인천 계양을 미리 손들었으면 제명을 안 되는 상황이 갈 수도 있었다. 예.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대구냐 부산이냐 보궐선거를 출마한다면 대구가 좀 그나마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북콘서트도 했고 자 일단 북콘서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가는 가치가 없고요. 북콘서트가 아니라 그거는 북도 아니었고 그냥 콘서트 한 거잖아요. 그 토크 콘서트. 네, 그거는 뭐 제가 뭐 자기들끼리 뭐 부응한다는데 그건 제가 뭐 평가할 건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계양 얘기했을 때 사실 그때 먼저 선언을 했으면은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무죄를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그럼 송영길 대표와 붙을 수 있고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공천 받을지 무소속일지는 미국 속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서는 송영길 대표를 거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송영길 대표가 다시 이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갈등이 벌어질 겁니다. 송 대표에게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갖고.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무소속 출마냐 아니냐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국민의힘 후보는 당연히 그런 판에 껴가지고 나올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한동훈 후보랑 송영길 후보의 대결처럼 갈 수 있는 구도였고 그러면 해볼 만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 모든 걸 그때 저는 예측했지만은 이걸 보지 않고 대중이 이걸 보기 전에 먼저 가서 개항해서 했으면은 재밌는 구도였을 텐데 지금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런 거 보고 간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개항은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항은 차단됐고. 네. 그래서 뭐 대구나 부산, 뭐 평택 이렇게 남았잖아요. 자, 그나마 뭐 추천을 하신다면. 뭐 지금은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뜻을 밝히려 그러면은 본인이 그 콘서트 부흥회 할 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는 뭐 그냥 눈치 보면서 계속 나갈 고르고 있을 텐데 거기는 뭐 보탤 말이 없죠 이제는. 원래 미리 선택했어야지 유불리가 있는 거지. 지금은 뭐 눈치 보다 나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더 이상 뭐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은 예.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예.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설날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자, 공무 잘 마치시고, 예. 그리고 이달 말에 저희 예. 또 출연이 예정돼 있으니까 준수한 토크 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강펀치 예. 우리 식구들에게 강냉이 여러분들께 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뭐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분이 이준석 대표가 예.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